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복습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네, 지금까지 배운 과정이 사실 수리학의 거의 3분의 2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뒤에 남은 것들은 마찰 손실 부분을 좀 뺀다면 이제 기계 구조 원리에 좀 가깝다고 좀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 할 액주계는 좀 아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기계 구조 원리에 가까워져서 실질적인 수리학은 마찰 손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자, 오늘 지금 88페이지 압력의 측정. 자, 압력을 측정하는데 제가 액주계라고 지금 제목을 다뤄놨죠. 네, 액주계를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책들 보면 이렇게 액주계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저기에. 이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모아서, 예, 말 그대로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액주계까지 해서 한 번에 정리를 다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액주계가 정리가 잘 안 되면 되게 어려울 수 있고요. 정리가 잘 되면 액주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부 어떤 이렇게 뭐 내용이 깊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일단 한번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88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액주계 마노미터라고 표현을 하고, 자, 액주계는 유리관 내의 액체의 상승 높이를 이용하여 압력의 차이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네, 압력의 차이를 측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관 또는 용기 내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액주계를 설치해 상승하는 액체의 높이로 압력을 측정하거나 관과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U자형의 관을 세우고 역시 상승하는 액체의 높이로 압력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액주계 마노미터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밑에 보시는 1, 2, 3, 4번의 이 종류가 액주계의 종류인데 지금 앞에서 먼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일종의 종류가 뭐뭐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수은기압계가 있다. 수은기압계라는 건 가장 이게 단순한 건데 말 그대로 대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정압을 측정하는 어떤 액주계로는 두 가지가 있죠. 피에조미터라는 게 있고 정압관이라는 게 있다. 자, 피에조미터는 거기 밑에 읽어보면 관벽이 매끄러운 경우 정압을 측정하는 액주계다. 자, 중요한 건 매끄럽다는 얘기죠. 관벽이 매끄러울 때 피에조미터. 자, 관벽이 거칠다면 정압관을 쓰겠다. 매끄러우면 피에조미터, 거칠면 정압관. 정압을 측정할 때. 자, 역시 피토관은 전압과 동압을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는 내용을 전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다 풀어드릴 거니까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전압과 정압과 동압. 압력은 현재 지금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측정할 수 있는 액주계는 두 가지. 역시 시차 액주계라는 것과 피토 정압관이라는 게 있다. 역시 이거의 차이는 관벽이 매끄러우냐 거치냐. 매끄럽다면 시차 액주계, 거치다면 피토 정압관을 사용하겠다라고 일단 정리해 보시고, 거기 89페이지에 수은기압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뭐 읽어보시면 별 내용 아닙니다. 수은기압계는 자, 수은기압계는 여기에다가 지금 담겨져 있는 이 물질이 수은이다 이거죠. 수은. 수은에다가 액주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액주를. 유리관을 수직으로 세운다는 얘기죠. 수직으로 세우면, 수직으로 세워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완전 진공을 시켜야 되겠죠. 완전히 진공을 시켰을 때 과연 이 수은이 얼마만큼 올라오겠느냐 이거죠. 자, 여기서 지금 내려 누르는 이 압력을 우리는 무슨 압? 그렇죠.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현재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고 완전 진공을 시킨다면 이 액주계의 높이는 얼마만큼? 그렇죠. 760mm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760mm. 왜? 이 대기압이 표준 대기압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표준 대기압
압력이 작용하면 이만큼 올라가니까. 그렇죠? 뭐 밑으로 붙인다면 0.76m만큼 올라갈 거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올라가기 어려울 거다. 왜? 우리는 대기압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관 내부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작용해서 덜 올라간다. 그만큼. 자, 그게 뭐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이제 포화 증기압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거겠죠. 자, 현재 이 수은이 증발이 돼서 여기에 이 관벽에 어떠한 압력을 형성을 합니다. 예, 관벽에 수직으로 압력을 형성하는 걸 우리는 포화 증기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발생된 포화 증기압만큼 분명히 수은은 덜 올라갈 거다 이거죠. 이만큼이 덜 올라갈 거다. 그죠? 포화 증기압만큼. 그 다음 또 뭐만큼 덜 올라간다? 마찰, 그죠? 관벽을 따라, 현재 이 관벽을 따라 수은이 올라가면서 마찰이 걸릴 거다 이거죠. 그 걸린 마찰 손실압만큼 수은은 덜 올라갈 거다. 그래서 또 역시 이만큼이 덜 올라가서 실질적인 수은 상승 높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얼마 높이만큼 올라가겠죠. 자, 이것이 수은 기압계라는 거고, 이 수은 기압계는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뭐 문제 낼 것이 없어요. 문제 낼 것이 없고, 수은 기압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짜 내용은, 예,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얼마큼 올라가지 못하는 내용, 그렇죠? 예, 즉 포화 증기압만큼 못 올라가고 마찰 손실압만큼 못 올라갈 거다. 예, 그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이제 필요한 건 언제냐? 펌프 흡입측배관에서, 그렇죠? 유흡입량정, 필요흡입량정, 그쪽에서 이 내용을 써먹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은기압계 간단히 정리가 됐고, 3번에 정압의 측정이 나오죠. 정압의 측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자, 우선은 개요 쪽을 보시면 정압이라는 것은 뭐냐? 흐름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그 다음에 유체 자체의 압력이라고 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유체 고유의 압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체 이동 시 교란되지 않는 압력 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유체의 압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정압을 측정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방향과 수직으로 앞에서 보셨던 피에조미터, 정압관 등의 액주계를 설치해서 정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즉, 정압이라는 건 뭐 이런 거죠. 우리 LPG 가스통, 그죠? LPG 가스통, LPG를 우리 액화를 시켜놓죠? 액화시키면, 예, 여기가 분명히 기액 평형 상태가 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액체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실제 LPG는 기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압력을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계를 하나 설치해서 이 현재 LPG 가스통의 압력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의 압력은 무슨 압력일 거냐? 바로 이 압력 우리는 정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정압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압력은 다 정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압이다. 뭐 가장 간단한 예로 소방 펌프가 있습니다. 소방 펌프에서 물을 토출합니다. 토출하는데 토출하는 배관 중간에 압력계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읽는 압력은 무슨 압력일 거냐? 예, 우리는 이 압력을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압력을 그냥 정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정압이라고. 이거에 대한 세세한 구분은 이제 향후에 얘기가 나오면서 더 진전이 될 거고, 어쨌든 여기서 압력계 읽었다? 정압. 압력계 읽었다? 정압이다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에조미터가 나오죠. 피에조미터. 자, 피에조미터는 일자형 또는 U자형 액주계라고 되어 있고, 자, 역시 관벽이 매끄러운 경우 관벽을 뚫고 유체의 유동 방향과 수직으로 액주계를 설치한다. 그렇죠? 수직으로 액주계를 설치해서 정압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 측정하려는 유체와 액주계 내의 액체가 동일하다. 액주계 내에 액체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 동일하다. 측정하는 유체와 뭐 그러면 뭐 어떤 일자형 액주계를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르다면 U자형을 쓸 수 있다. 흐르고 있는데 수직으로 액주계를 설치했다. 여기와 여기가 액체가 동일하면 쓸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액체가 일로 넘어간다 이 얘기죠. 그냥. 근데 얘가 압력이 세서 한 막 10m, 20m 세워야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얘를 구부려서 여기에다가 어떠한 액체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압력이 형성이 되더라도 이 무거운 액체 때문에 한정없이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흐름 방향으로 흐름 방향에 수직으로 액주계를 설치해 놓고 여기 이 어떤 올라가는 높이에 따라서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피에조미터다 이거죠. 뒤에 넘겨보시면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자, 작은 압력 측정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 그래야 맞겠죠. 이렇게 U장을 쓰지 않는다면, 그죠? 쓰지 않는다면 너무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거기 이제 보시면 피에조미터 한번 나와 있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관입니다. 지금 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관벽을 수직으로 딱 뚫어가지고 액조기를 딱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떤 뭐 관 중심이든 어디든 뭐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압력이 있겠죠. 그렇죠. 압력이 있고 이 압력이 있은 만큼 이렇게 액주는 상승을 하겠죠. 그렇죠. 어떤 압력이 작용을 한다면. 이것이 피에조미터다 이거죠. 이것이. 이 부분이. 피에조미터다. 근데 이게 너무 압력이 크다. 이게 만약에 물이다.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기압 작용하면 10m 올라가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큰 압력 측정할 수 없고 작은 압력 측정할 때 피에조미터라는 걸 쓴다. 그 밑에 그림 밑에 보면 뭐 압력 해가지고 나와 있죠. 압력 P는 그죠? 자, 우선은 우리가 압력을 측정할 때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게이지 압력과 절대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PA라고 놓고 뭐 어디서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뭐 여기를 또 PB라고 놓습니다. 어떤 지점이든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잡아서 PC라고 넣어도 상관없죠. 어쨌든 잡아서 하게 된다면 여기 유체에 분명히 비중량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액주가 상승하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곳으로부터 그쵸? 측정하고자 하는 곳으로부터 액주가 상승하는 높이가 나올 거예요. 그죠? 액주가 상승하는 높이가 나오겠죠. 뭐 여기를 H-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H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기에 압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거냐? PA 지점의 압력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만약에 게이지압으로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압력 P는 감마 H, 그쵸? 이 비중량과 높이의 차이다. 이건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PA는 보니까 그냥 H네. 만약에 PB를 구한다면, PB를. 그러면 역시 게이지압으로 구한다면 감마 H 다시가 되겠네요. 그쵸? 대기압으로 구한다면, 절대압으로 구한다면, PA 지점에 절대압으로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마 H에다가 플러스 대기압.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죠. 그죠? PB 지점의 절대압은 역시 감마 H 다시에다가 대기압. 이게 생소한가요, 혹시? 처음 보셨나요? 네, 그렇죠.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요. 제가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뭡니까? 수조죠, 수조. 네. 수조 내에 여기가 끝 한번 따라 볼까요? 이 지점의 압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물의 비중량, 여기에 액체의 비중량, 여기에 높이. 맞죠? 같은 거예요. 수조나 피에조미터나 수직으로 세워놓고 지금 가만히 비교해보니까 아무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수조의 압력을 측정하는 거나 피에조미터의 압력을 측정하는 건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렇죠. 네. 뭐, 여기 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내면.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여기 압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PA 지점의 압력을 구한다. 그러면. H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지금 생각해 볼 거 지금 이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놓고 볼 거냐?
아니면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아니냐, 지금. 그쵸?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 관계 없습니다, 지금 이거. 그죠? 밑으로 얼마 내려가든지 간에, 예, 얘는 여기에 압력이 형성이 안 돼도, 압력이 제로를 하더라도 무조건 밑으로 흘러내려가요. 지금 현재 여기 지점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만큼은 물이 항상 채워져 있어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그죠? 흘러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럼 뭐 이건 압력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즉, 여기 압력 측정하는 건 결국은 이 지점부터 얼마가 올라가냐가 중요한 거지. 아무리, 그쵸? 예. 제가 배관을, 여기다 배관을 일장으로 그려볼게요. 아무리 배관이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 지점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죠.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예. 이 원리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원리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액주계는 다 끝난 겁니다. 제가 지금 수업을 해드리지 않더라도 앞으로 액주계를 스스로 답을 푸실 수 있어요. 압력이 여기가 높습니까? 여기가 높습니까? 1번, 2번. 어디가 높습니까? 2번? 왜 2번이 압력이 높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그냥 여기는 그 배관 압력이 작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뭐 그냥. 네, 전혀 압력이 없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디가 높습니까? 그래도 높죠. 그럼 왜 높습니까? 이 지점이 높습니다. 왜 높으냐? 왜 높냐? 왜냐하면 낮으니까. 네. 여기보다 여기가 낮으니까 높습니다. 여긴 높으니까 낮습니다. 왜? 우리 대기압 측정할 때 저기 위에서 이만큼 내려 눌렀느냐, 이만큼 눌렀느냐 차이예요. 공기의 무게가 대기압인데요, 뭐. 공기의 무게가 대기압이라고 한다면 요만큼 누른 것보다는 요만큼 누른 게 당연히 압력이 높고 결국은 낮으면 높아진다. 압력은. 그렇죠? 예. 그거에서 끝난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얘기가. 예. 이 원리만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액주계는 정말로 문제도 아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액주계는 계속 헷갈리십니다. 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십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피에조미터를 보고 있고 피에조미터에 지금까지 보셨던 지금 이런 내용들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얘기죠. 그죠? 우리는 수조의 압력을 측정할 때 이미 끝났습니다. 수조의 압력을 측정할 때 이미 P는 감마 H라는 거 압력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겁니다. 공부하실 게 따로 정리하실 게 없습니다, 지금. 자,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그쵸?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옆으로 눕혀져 있네요. 옆으로 눕혀 있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왜 옆으로 눕혔냐? 압력이 너무 미미하다 이거죠, 사실. 압력이 너무 미미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높이를 볼 수 없어요, 얘가. 이게 수직으로 세웠더니 너무 조금 올라가. H값을 잡을 수가 없어, 높이를. 그러면 옆으로 좀 눕히면 얘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이 좀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라고 한다면. 그쵸? 여기라고 한다면 조금 보이는데 역시 이 H 높이를 잡기가 어렵다 이거죠. 너무 낮으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L을 잡습니다. 길이 L을 잡고 여기에 각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요 H가 결국은 길이 L 곱하기 사인 세타 값만 해준다면 H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네. 길이 L에다가 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H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지점의 압력을 구하고 싶다. P는 감마 H 대신에 L 사인 세타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것만 정리하시면 된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간단히 피에조미터 정리 끝났습니다. 네. 역시 암기하실 거 없고 이해하실 거밖에 없었습니다. 자, 제 액주계에서 자꾸 암기 이해 말씀드리는 건 액주계를 암기를 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정압관. 관벽이 거친 경우 관벽을 뚫어서 바로 액주계를 세우면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측정 장치를 그 옆에 있는 그림처럼 유체 속에 집어넣어서 정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정압관은. 그래서 앞이 막혀 있고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흐름 방향의 수직으로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관벽이 막 거칠어요. 스케일이 많이 꼈어요. 이랬을 때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액주기를 설치한다면 분명히 어떠한 이 스케일 때문에 제대로 측정이 안 될 거다. 예, 그럴 때는 아예 집어넣자 이거죠. 이렇게 액주기를. 근데 분명히 제가 처음에 설명했을 때 정압이라 하는 건 흐름 방향의 수직 압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직 압력. 그렇죠? 그러면 얘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 맞네. 왜? 흐름 방향이 수직이니까 이게 흐름 방향이잖아요. 그죠? 흐름 방향이 수직이니까 맞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 앞을 막는다 이거죠. 앞을 막아버려요. 그럼 뭐야 이거? 이상하죠? 그럴 때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보자 이거죠. 구멍이 뭐 여러 개 뚫려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유체가 흘러갈 때 이렇게도 흘러가겠지만 이 이쪽에 뚫려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관벽이 아무리 거칠어도 수직 흐름이 발생하죠. 그래서 올라간 액주의 높이로서 측정하는 게 정압관이다 이거죠. 정압관. 그래서 일단 객관식 문제로서 정리해 보실 게 흐름 방향의 수직으로 액주를 설치해 놓고 측정하는 압력은 정압이다. 정압인데 관벽이 매끄럽다면 피해조미터 설치하고 관벽이 거칠다면 정압관을 설치하겠다. 자, 이제 4번. 이제 좀 더 복잡해집니다. 전압과 동압의 측정이 나왔습니다. 전압과 동압의 측정.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쉬었다 가시죠.